자, 우리 지난 시간 숙제였던 것 중에 31쪽에 237번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할 때 결국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표 얘기하는 거잖아, 지표. 근데 지표는 예를 들면 f199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잖아요. 로그 199의 지표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 지표는 호철아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무엇에 의해 결정돼? 자릿수에 의해 결정되잖아. 지금 여기 세 자릿수가 들어있죠? 세 자릿수가 들어있다면 로그 199의 지표는 몇인 거예요? 2인 거죠? 2. 맞죠? 그러면 세 자릿수들은 전부 다 지표가 2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두 자릿수들은 지표가 1일 거고 한 자릿수들은 지표가 0이겠지. 그러니까 F1에서부터 F9까지 여기까지는 전부 다 0이에요. 0. 0인 거고 그 다음에 F10에서부터 이제 두 자리잖아. 여기서부터 F99까지 요거는 두 자릿수들이니까 지표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100부터 200까지 여기까지는 세 자릿수들인 거니까 지표가 2인 거죠. 그지?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F10부터 F99 이게 몇 개지? 90개죠. 90개 그지? 99에서 10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90개에 1이 있는 거니까 얘는 1 곱하기 90 해가지고 9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0부터 200은 몇 개니? 이거는 101개죠 그죠? 101개 그래서 이거는 2가 101개가 있는 거니까 202가 되는 거죠. 더하면 29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치? 또 33쪽까지 잘 안 되는 문제 있었나요? 좀 앞쪽에 있어요. 앞쪽 얼마나 앞쪽인데? 29페이지. 29페이지에 그 217번 있잖아요. 217번 이게 정리할 때 부등호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네. 부등호가 안 붙는다. 정수 부분이 이고 소수분이 요거고 소수분의 합이 1일 때 그러니까 로그 x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이잖아. 그 다음에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 그러면 2분의 1 끌어내려가지고 요렇게 둘이 더한 게 정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은 이 두 로그의 합이 정수인 거니까. 맞죠?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인 건데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는 자 여기다가 2분의 3 곱해가지고 3 그다음에 여기다 2분의 3 곱해가지고 2분의 9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정수값은 3과 4인데 그러니까 강영이 질문은 그거지. 왜 3이 안 되냐? 맞죠? 자 얘가 만약에 3이다라고 한다면 로그 x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로그 x의 값이 2인 거 아닌가? 로그 x가 2면은 2분의 3 로그 x가 3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3, 4가 2분의 3 로그 x의 값을 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로그 x의 값이 2 또는 3분의 8이죠. 그치? 근데 로그 x가 2라고 생각을 하면 이 조건, 원래의 조건에 맞나 생각해봐. 이 원래의 조건. 로그 x 자체가 2면요.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 다음에 로그 루트 x 이거는 2분의 1 로그 x니까 이거의 절반 1일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소수 부분도 얼마예요? 0이지. 그럼 소수 부분 0, 0이 더해지면 합이 1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그 x랑 2분의 1 로그 x를 더한 것이 정수가 되긴 하지만 로그 x 자체가 정수인 경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렇죠. 로그 x 자체가 정수가 되면 안 돼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거에서 얘가 지금 걸리는 거지. 그래서 로그 x는 3분의 8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자, 또 33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우리 서준이는 많이 풀어왔나? 이어폰은 찾았니? 엄청 찾고 싶었나 봐. 잃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호철이는 몇 쪽까지 풀어왔어?
듬성듬성 풀었어? 뭘 할 게 많네. 248번? 아, 근데 지금 교재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정건인데. 많이 풀어왔니, 거나? 열심히 풀고 있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33초까지 희망이 보여? 아니 다시 원래는 나올 생각은 야, 남을 생각이 아니라 남아야지.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알았어. 248번이라고요? 자, 33쪽에 248번. 2차 방정식 요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것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이 로그 2의 12가 있는데 로그 2의 12 로그 2의 12하고 2 로그 2의 3이다.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까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로그 2의 12가 이게 2 더하기 로그 2의 3 아닌가? 맞죠? 그럼 이 전체적인 식이 지금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로그 2의 3 x 플러스 2 로그 2의 3 이거지, 영진아.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한 상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태. 그치? 2하고 로그 2의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그냥 이 방정식에 해가 나와버리는 거죠. x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쵸? 그치? 그럼 요게 이제 각각 뭐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파를 그냥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앞에 건 얼마니, 영준아? 4분의 1이고 자, 뒤에 거는 요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 수 있죠? 마이너스를 여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올리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맨날 하는 거 요 놈이랑 요 놈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리 바꿀 수 있다. 자리 바꿔주면 3분의 1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4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12분의 7 이게 답이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게 좋겠네요. 또 33쪽에 33쪽에 또 질문 245번. 자, 245번은 차량 가격에 대하여 보상 기준 가격을 1년에 20%씩 떨어뜨린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1,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1년 지나면 보상 기준 가격이 얼마가 될까? 와, 혜원아 너무 뒤에 앉는 거 아니야?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재현이가 한번 대답해봐. 20%씩 20% 감소시키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요? 감소요? 그죠? 20%씩 감소시키는 중인 거잖아.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20% 감소된 금액이 될까? 1 마이너스 2 곱하기 10 이거 요즘 중학교 1학년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뭐 10% 증가, 뭐 10% 감소, 뭐 20% 증가, 20% 감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항상 1하고 증가면 플러스, 감소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0분의 퍼센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감소라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이고 그거를 1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10년. 그럼 이거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10년 후에 그 보상 기준 가격인데 이게 얼마냐?가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1000 곱하기 0.8의 10제곱인 거거든요. 그지? 요걸 계산하라는 건데 그러면 0.8의 10제곱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니까 자, 0.8의 10제곱 0.8의 10제곱이면 로그를 씌워서 계산해 볼게요. 0.8의 10제곱이다. 여기다가 내가 요 놈에다 로그를 씌워서 그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10 앞으로 끌어내리고 0.8이면은 10분의 8인 거니까 10분의 8이니까 3로그 2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윤정이 요거 오케이? 여기 쓰는 거 이해돼요? 자, 10분의 8이, 그러니까 10은 앞으로 내려왔고 0.8이면은 10분의 8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로그에 빼기로 만들면 로그 8 빼기 로그 10이잖아요. 그죠? 근데 8이라는 숫자가 2의 3제곱인 거 생각해보면은 3 끌어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로그 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로그 2가 0.30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3로그 2, 이거는 뭐예요? 0.9네, 그치? 그럼 0.9에서 1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0.1이고, 잠깐만. 10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0.8에 10제곱.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인가?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0.1이잖아. 거기다 10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놈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상용 로그를 씌웠더니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의 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 요거는 10분의 1인 거죠. 10분의 1. 상용 로그를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얘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이 지금 10분의 1인 것을 계산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럼 1000만 원에다가 10분의 1을 곱한 것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보상 가격은 얼마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그치? 답은 2번. 이렇게. 중간에 로그를 씌워서 필요한 부분을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또 33초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247번. 자, 247번. 요거는 요렇게 A가 쓰여져 있는데 혜원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그쵸? 맞아. 맨날 이거에로 시작하죠. 9의 a제곱이 얼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9의 a제곱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요 놈의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호철아, 이거 분모 분자에 뭐 곱해서 계산했었더라? 분모 분자에 뭐 곱했더라? 3의 a제곱을 곱했었죠? 이렇게 3의 a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 그러면 분모는 9의 a제곱 플러스 1 되죠? 그죠? 3의 0제곱이니까. 분자는 이렇게 곱해지면 이게 3의 4의 2제곱이죠. 맞니?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가 3의 마이너스 3의 2제곱인데 거기에 얘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호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9의 a제곱이 요거인 거잖아. 그러면 자, 요 자리에다가는 그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이거는 호철아, 이거는 9의 a제곱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제곱시키면 되죠. 그쵸? 맞죠? 이게 9의 a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해가지고 요렇게 쓰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윤정아, 이거는 이거에 뭐라고 보면 되지? 역수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2a 제곱은 이거의 역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일 거고, 유리화시켜보면 분모 1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분자가? 맞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자리에는 2 플러스 루트 3이 들어가. 그럼 마이너스 괄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럼 분모는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분자는 전개시키면은 7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마이너스 5 루트 3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 분자를 마이너스 5로 묶으면 루트 3 빼기 1이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분모를 루트 3으로 묶으면 이게 또 루트 3 빼기 1 아닌가? 이렇게? 그치? 이런 거 생각할 때 3이라는 숫자를 루트 3의 제곱으로 바라보면 좋아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괄호 부분을 지워버릴 수 있겠죠? 괄호 부분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것만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 답 나오겠네. 선생님. 예.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왜 2 플러스 3이에요? 아, 그건요. 네. 여기에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곱하는 거잖아. 분모 분자에. 그치? 그럼 분모가 1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유리화 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그쵸?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또 33까지 질문할 거 있나요? 어이구. 너무 이게 토요일에 등원을 프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지각생도 이렇게 많아 이거. 아직도 안 온 사람 2명이나 있네. 인혁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데 궁금하네. 무슨 약속일까? 아니 근데 늦지마 얘들아. 늦는 것도 습관이야. 응? 그러다 보면 계속 그래. 자, 좀 넘어갑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저번에 지수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었고 37쪽 편 오시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저 진도를 나갈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대해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지수함수고, 얘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하면 얘가 지수함수가 되려면 재현아, 이 A 자리에는 어떤 수만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양수 중에서도 못 들어가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굴까? 1은 못 들어가요. 그쵸?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밑에 A가 밑이잖아. 이 밑 조건이 로그의 밑 조건이랑 똑같아. 그치?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되고 그런 애들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요렇게 가는 애가 있고 요렇게 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빨강처럼 생긴 애는 A 값이 얘 하나 어떨 때? 1보다 클 때 요런 방향의 지수함수가 생기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올라가니까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증가함수. 자, 그러면 윤호야, 초록색 같은 그래프가 생기려면 어때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고, 이런 애를 뭐라 불러?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제일 기본은 증가하는 중이냐 감소하는 중이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형진아, 요거는 몇 컴마 몇이지? 0,1. 그쵸? 무조건 지나가는 한 점 0,1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요런 걸 하나 그린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 애를 그린다면, 자, 혜원아, 이 파란 애하고 이 빨간 애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A 값이 클까요? 파란색이 A 값이 더 큰 거죠? 그죠? A 값이 커질수록 경사가 심해지는 거였지. 그치? 근데 그거는 1보다 클 때는 그런데 이 초록색은 어떨까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누가 더 경사가 심할까? 얘가 경사가 심할까? 얘는 있잖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은 거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파란 그래프를 y는 3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빨간 그래프를 y는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을 그대로 y축 대칭시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경사가 심해요? 얘가 더 경사가 심해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감소하는 경우일 때는 이렇게 대칭시킨 모양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 재현아, 정의역 뭐였지? 실수 전체. 강여가 치역은 뭐였지? 양의 실수, 양수. 자, 그 다음에 형진아, 점근선은 뭐였지? 이거 Y축이 점근선이라고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당연히 이게 점근선이지. 점근선이 뭐야? 그래프가 점점 접근하는 선이잖아, 형진아. Y축은 뚫고 지나가잖아. Y축을 어떻게 점근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X축이다. 그런데 X축이 점근선인데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다? Y는 0이다. 그쵸?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고요. 지표 가수는 복습을 할까 말까? 윤호야. 네? 어디? 지표 가수. 너 자신 있어? 아니요. 자신 없어?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 A가 n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했을 때 n을 이제 정수 부분,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지표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알파를 소수 부분, 얘를 가수라고 불렀었는데, 이 지표와 가수가 A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해보면 n이 0 이상일 때는 n 플러스 1, 이것이 바로 A의 자릿수였죠. 그치? 그래서 뭐 지표가 3이면 A는 4자릿수 이렇게 말했었잖아. 자, 근데 이제 n이 0보다 작을 때 있죠. n이 음수가 됐을 때, n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n에다가 부호 바꾼 거, n 자체가 음수니까 부호 바꾼 거, 그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A가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위치였죠.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위치, 그게 마이너스 n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1.24가 0.0934, 이걸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만약 여기서 로그 0.000124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치? 자, 얘는 지금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지표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4인 거지요. 그리고 124라는 수의 배열은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0.0934,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지표와 가수를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요런 것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딱 한 명만 물어볼게요. 딱 한 명만. 성은이 로그 얼마가 마이너스 1.9066일까? 로그 얼마가?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푸는 겁니다. 이거 갖고. 자, 이걸 보면서, 자, 로그 얼마가 마이너스 1.9066일까? 뭐라고? 0.0124, 0.0124 맞죠? 맞니 유나야? 맞는 거 알겠어? 그치. 자,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정수 부분을 아예 하나 더 내려버리고 소수 부분에 1을 더해서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게 만드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0.0934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지표 가수에서 배웠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36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36페이지에 285번
요 문제 지난 시간에 못 풀었죠. 요 문제 하나 풀어보고 37페이지로 갈게요.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요. 이런 거 어떻게 찾을까? 혜원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우리 옛날에 1차 함수 같은 거 할 때도요. 1차 함수는 생각해봐. 만약에 y는 a x-3 플러스 1. 자, 이런 1차 함수가 있어. 이런 생각나? a 값에 관계없이 이 1차 함수는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더라? 3,1을 무조건 지나죠. 그쵸? 왜? x 자리에다가 3 집어넣는 순간 a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y는 1 되니까. 그치? 그럼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 식 자체만 가지고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요 부분이 얼마가 되게 해보는 거야? 요 부분이 0이 되게 해보는 거야. x에 얼마를 넣으면? x에 2를 넣어봐. x에 2를 넣게 되면 그럼 요 부분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a의 0제곱은 a 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지. 그러면 이 앞에 덩어리가 1 된 거니까 1에다 2 더하면 y는 얼마야? y는 3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2,3을 지나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요게 이런 거죠. a의 제곱에 x-2제곱 플러스 2죠. 이런 함수잖아. 그러면 요 함수는요. 자, 이렇게 생기는 기본적인 지수 함수에서 이 지수 함수에서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 b제곱이라는 값은 그냥 어떤 상수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으로 만나는 그냥 이런 모양의 지수 함수라고 바라봐도 돼요, 얘는. 그러면 이런 지수 함수는 아까 전건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고 했죠? 0,1을 무조건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함수가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0,1인데 자,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 됐나 보니까 윤정아, x자리에 x-2가 들어갔잖아. 이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보냈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리고 뒤에 요거 붙었죠, 그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에 여기를 무조건 지나갔었으니까 이 점을 요만큼 옮겨놓은 그 점을 얘는 무조건 지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0,1을 요렇게 옮기면 몇 컴마 몇이에요? 2,3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얘가 0,1을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얘는 2,3을 무조건 지나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이용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지수 함수가 무조건 지나가는 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죠? 답은 2,3, 5가 되겠네요. 그죠? 5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7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 해볼까요? 289번 한번 풀어보자. 37페이지에 289번 네,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야 얘들아. 이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만 잘 활용하면 되죠. 지금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니? 여기 1인 걸 다 알죠? 요 길이가 1이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지. 이 점의 좌표를. 얘하나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2분의 1이지 당연히. 요 지점의 x좌표가 1이고 그거를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1,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가 1,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높이가 2분의 1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분의 1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점을 찾아야지. 요 점을. 여기를 찾아야지. 얘하나 여기는 x좌표가 얼마야? y좌표는 얼마야? 그죠? 2분의 1에 2분의 3제곱 이게 지금
요 점의 y좌표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8분의 1. 그러니까 답이 8분의 1.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이거란 얘기잖아 지금. 그러므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거 2분의 1의 2분의 3제곱이라는 한 변의 길이를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지. 제곱을 해야지.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지는 거 생각해보면은 얘는 2분의 1의 3제곱인 거니까 2분의 1의 3제곱 8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치?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프를 활용해서 좌표를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93번 했나요? 네. 293번은 답이 뭔가요? 4번. 4번 아니고요. 2번 5번 아니고요. 2번 2번이죠.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었니 이거? 그냥 수 넣어 수를 넣어서 풀었죠. 물론 수를 넣어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조금 멋있게 풀어본다면 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또 멋있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둘 다 지금 감소하는 모양이잖아요. 1보다 작으니까 둘 다 감소하는 그래프고, 자, 둘 중에 한 놈을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고 둘 중에 한 놈을 y는 b의 x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앞서서 살짝 설명했잖아. 지금 둘 다 1보다 작은 상황일 때 그때는 이 파랑이 얘라고 봐야 될까요? 얘라고 봐야 될까요? 파랑이 경사가 더 심하잖아. 그치? 경사가 더 심한 애가 AX제곱일까? BX제곱일까?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A랑 B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3분의 1이라면 B가 2분의 1인 거고 A가 3분의 1인 거 아닌가? 그죠? A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누가 더 경사가 심해야 돼? A, B 중에 A가 경사가 심하다 그랬잖아. 그치?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파란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빨간 그래프가 y는 b의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여기쯤에다가 1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1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a와 b라는 이 두 숫자가 0과 1 사이에 위치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쯤에 여기를 x는 a라고 하고요. a가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쯤에 요거를 x는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딱 점이 4개가 보입니다. 여기 4개가 보이죠. 넷 중에 중간에 2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 근데 제일 높은 애랑 제일 낮은 애는 확실하죠. 그죠? 무조건 얘가 어때? 제일 높죠. 그리고 무조건 얘가 어때? 제일 낮잖아. 그치? 중간에 둘은 그래프의 경사에 따라서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얘랑 얘가 최대랑 최소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요 그래프에 x자리에 얼마는 거? a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의 y좌표가 b의 a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그래프의 x자리에 b는 거잖아. 그치? 요거의 그래프 x자리에 b는 거니까 a의 b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장 큰 놈이 b의 a제곱, 가장 작은 놈이 a의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걸 먼저 쓰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는요, 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그래프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그래프로 풀어주는 것이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지수 함수의 역함수. 이미 여러분들은 로그 함수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인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 페이지에서 원하는 것은 로그를 아직 배우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29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fx는 a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역함수가 gx래요. 역함수가 gx. 그러면 fm은 n이다. 요 그대로 우리 집어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혜원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요 함수에, 그러니까 a의 m제곱이 n이다.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 루트 n이 등장했죠. g 루트 n이 등장했어.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의 값을 k라고 잡으면 여러분들이 역함수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f랑 g가 역함수 관계잖아. 그러면 요런 식이 등장했을 때 얘를 재현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맞아요. 그쵸? g라는 함수에다 얘 집어넣어서 k가 나왔다면 거꾸로 그 역함수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거. 이게 역함수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죠. 요거. 그쵸? 그러면 이 얘기는 아까 fx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죠? fk는 뭐야? a의 k제곱이죠. a의 k제곱. 그것이 루트 n이라는 거죠. 그죠? a의 k제곱이 루트 n이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요놈의 값이니까, 요놈의 값 k의 값을 m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요놈에다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요게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루트 n이 되도록. 그러면 요거는 a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a의 2분의 m제곱이 루트 n과 같아요 라고 변형할 수 있으니까, 자, 얘랑 얘를 그대로 비교해 본다면 k의 값은 2분의 m 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답은 2분의 m 5번.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체수에서는 치환 들어가는 거 한번 가봅시다. 39쪽에 304번 하나 볼게요. 304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는 요건데, 요거. 자,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치환하면서 시작해야 돼. 무엇을 치환할 거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좋겠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걸 그냥 통째로 제곱한 거니까 이 부분은 t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거? 그쵸? 이거는 2의 1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지? 2 곱하기 t, 2t라고 쓰면 되겠네. 2t. 자,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써질 건데, 자, 이렇게 치환했을 때 정우야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 범위, 누구의 범위? t의 범위를 꼭 체크해야 되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지? x의 범위가 만약 제한되어 있지 않아도요, 이걸 t로 치환하면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죠. 기억나지, 그지?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당연히 t의 범위도 요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지? 그러면 성은아,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냥 갖다 때려 넣어.
x에다 마이너스 2 때려 넣어봐. 얼마야? 어? 4분의 1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 4죠. 그죠? 1 집어넣어보면 얼마? x에 1 넣으면은 2에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2분의 1. 다시 t 값이 그럼 제일 클 때가 얼마일까? 4. 제일 작을 때가 얼마일까?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일은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에서 최대 최소 찾을 거니까 얘를 윤정아 무슨 형으로 바꾸는 일? 그지? 완전 제곱식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우리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1,2.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하나 그리시고 1,2가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 t는 1이라고 써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t의 범위를 2분의 1부터 4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 범위를 표시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가 t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t가 4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만큼이니까 요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 가장 높은 부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봐도 제일 낮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지? 여기 꼭지점 부분.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그 최소값은 몇인가요? 꼭지점의 y좌표죠.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은 2입니다. 최소값은 2예요. 최소값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높잖아.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겠지. 그럼 최대값은 t자리에 얼마 넣어서? 4 집어넣어가지고 얼마야? 11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A, B, C, D 4개인데 그 중에 방금 뭐랑 뭘 찾은 거예요? 최소값 B가 2라는 거 찾은 거고 최대값 D가 11이라는 거 찾은 거죠. 그럼 남은 건 뭐냐?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X가 얼마입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죠? 맞지? 자, 생각해봐. 지금 최소값이 2인데 이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t값이 얼마였죠? 그죠? 꼭지점이었으니까 이 꼭지점에 t의 값은 1이었으니까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t값은 1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t값이 아니라 누구 값이에요? x값이잖아. 그럼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t가 1이 되는 그 순간에 x가 얼마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로 가봐. 여기서 t가 1이야. 그럼 x는 얼마? 0인 겁니다. 0.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t가 1이고 그때 최소값 2를 갖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 a 값은 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그래요. 최대값 11을 가졌는데 그 최대값 11을 갖는 순간에 서준아 t값이 얼마였죠? 그쵸, 4였죠. t가 4일 때 최대값 11이었으니까 t가 4였고,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서 t가 4일 때 x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죠. 그쵸? 요거 생각해보면 t가 4가 나오려면 x는 마이너스 2였겠네.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를 갖는 그 순간에 x값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다. 그럼 답은 뭐예요? 22가 되겠죠? 22. 그치? 자, 그러면 또 최대 최소 문제 하나 여러분 풀어봅시다. 그 39쪽에 309번 문제 하나 풀어보자. 자, 309번 한번 봅시다. 309번에서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여기서 지금 A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이 Y하고 여기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 fx라고 부를게요. 여기를 fx라고 불렀을 때 y랑 fx랑 어떤 상태다? 반대로 가는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y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fx가 커지면 y가 작아지고
fx가 작아지면 y가 커지고 이런 반대로 가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면은 이렇게 되나요? 그지? 표준형 이렇게 돼. 그러면 뭘 그려봐야 돼 이제? 이놈의 그래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2,1인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가운데 센터가 x는 2겠죠? x는 2고 문제에서 제시한 x의 범위가 어디? 0부터 3까지잖아. 0부터 3까지니까 자 0이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이죠. 두 칸이니까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x는 0이 있을 거고 3이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좀 가까이 여기 x는 3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 뭘 가져? 최대값을 갖겠지. 여기서 최대값 얼마를 가질까? 꼭지점이니까 1 가질 거고요. 여기서 최소를 갖겠죠. 최소값 얼마를 가져요? 0 집어넣었을 때니까 마이너스 3을 갖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한 최대최소는 누구의 최대최소? fx의 최대최소. 그죠? fx의 최대최소.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이 y의 최대최소. 그 중에서 원하는 거 지금 이거잖아요. 이 최소값이잖아요. 이 최소값은 fx가 가장 어떤 순간에? 큰 순간. 그치? fx가 가장 큰 순간에 y는 최소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요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요 순간을 봐야 되는 거죠. x가 2일 때 fx는 최대값 1을 가질 거고 그때 y값은 최소값을 가질 건데 그 최소값은 얼마냐면 이 부분을 얼마로 놓으면 돼요? 여기를 1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 1로. 그죠? 여기를 1로 놓으면 돼.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m값은 a의 1제곱 그러니까 a 자신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반대편에 이 125 이 125는 y가 가장 어떤 순간이에요? y가 가장 큰 순간이니까 fx가 가장 어떨 때? 가장 작을 때 y가 제일 큰 거잖아. y의 최대값이니까 fx가 가장 작을 때를 봐야지. fx가 가장 작을 때는 m값 마이너스 3이잖아. 이 빨강이 얼마가 됐을 때? 마이너스 3이 됐을 때. 그래서 이 125는 a의 마이너스 3제곱에 해당되는 순간이다. 그러면은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5분의 1이면 당연히 그러면 m값도 5분의 1인 거죠. a와 m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분의 1이고 이런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요거 fx라고 분리해서씩 보고 이 fx와 y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원래 40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0까지를 그러면 숙제를 40까지로 해볼게요. 숙제를 40까지로 해보고 오늘 여러분 그 33까지 도장 받자라고 했잖아요. 33까지 도장 찍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20분 남은 시간에는 그 목요일날 봤던 시험지 있죠. 그 시험지에서 몇 문제만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